네, 안녕하세요. 10시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그 2시간 동안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의하게 될 광운대학교의 최용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은 저는 여기 원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머신러닝 쪽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오늘 강의하는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뭐 오디오 합성, 그다음에 시계열 모델, 뭐 핀테크, 뭐 이런 관심사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지난번 여름에 제가 한번 요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영상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다 제 영상을 처음 올려봤어요. 혹시 오늘도 요청이 있으면은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지컬 AI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고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로봇에 이렇게 타이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형태를 추구를 하죠, 보통.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배우고 그 모델을 그 로봇에 특화된 그 아이오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을 살짝 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 일단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사람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자연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AI 모델을 로봇에 탑재를 하게 되면 그 로봇이 처음 보는 환경에 가서도 처음 보는 작업 명령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리트레이닝 없이 즉시 일반적인 성능을 내야 되는 것. 요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죠. 그래서 기존의 그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비헤이비어 클로닝하고는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로봇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추론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야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골은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보통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뭐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명령을 주거나 아니면 복잡한 그 일을 주더라도 스스로 일을 좀 적당하게 나눠서 잘 행동을 하죠. 그런 로봇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됐던 연구들을 좀 따져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초기 모델이라고 할 것 같으면 RT1, 로보틱 트랜스포머 1이 2022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12월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크게 주목은 못 받았는데 RT2가 이제 2023년 6월에 7월이군요. 7월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웹 스케일의 그 VLM을 사용을 해서 자기 로봇한테 주어진 상황들을 로봇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아요. 아직 3Hz 정도의 그 액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이 나오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가 데이터셋인데 2023년 10월에 나오고,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봇이 22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한 기관이 33개 이상이에요. 다양한 로봇 시연 데이터들을 모았고 이거랑 동시에 이제 구글에서 RT1X, RT2X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RT1하고 RT2를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학습을 시켜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5월에 옥토가 나오고 거의 비슷한 저자들이 한 달 후에 오픈 VLA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모 박스 친 것들은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소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슈머 레벨 GPU에서 실행하는 거를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도 7 빌리언으로 좀 맞춰놨어요. 그런 형태고, 그리고 타이니 VLA, 파이제로 이런 형태로 계속 진화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제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서는 가장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COT VLA 뭐 이런 모델들로 계속 진화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요 네모 박스친 모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어, 먼저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 이미지가 있어요. 예. 뭐 비디오를 찍어서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로봇에 보통 장착되어 있는 온보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 비디오가 쭉 녹화가 돼 있고 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명령이 있겠죠. 그 작업 명령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찍은 비디오가 있고 그리고 요 녹색하고 오렌지 색깔은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엔드 이펙터의 포즈, 그러니까 XYZ, 롤 피치, 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퍼 상태까지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봇이 이제 실제로 행동을 했을 테니까 그때 그 관절 값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 두 개의 차이는 그 이제 XYZ 롤 피치 요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디펜던트한 작업 공간상에 있는 그런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로봇에 특화된 값이죠.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초창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적이 로봇 인디펜던트한 출력을 내고 어떠한 로봇에든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통 출력을 해요. 녹색까지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를 보통 이제 역기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기구학으로 이렇게 풀어서 로봇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계산으로 할 수도 뭐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벼운 MLP를 써서 뭐 이렇게 바꾸는 거를 뭐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냥 역기구학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플로우를 간단하게 보면은 비디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고 주로 요 두 입력을 받아서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그 액션 토큰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액션 토큰들이 인베딩 뭐 차원의 토큰이 나올 테니까 액션 인베딩이 나올 테니까 그거를 실제로 뭐 작업 공간이나 아니면은 여기 조인트 공간이나 작업 공간으로 값을 프로젝션해서 내게 됩니다. 작업 공간 쪽에서 훈련을 시킬 때는 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다 훈련을 시키고요. 정답이고 이건 예측값이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줄이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훈련을 시키고 아까 보셨던 요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훈련을 시킬 때는 플로우 매칭이나 스코어 매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하게 이 색깔이 좀 흐리게 표현해 놨는데 조인트 앵글들, 그러니까 로봇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다시 피드백 시켜서 입력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실 모델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파이 제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티처 폴싱으로 보통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훈련시킬 때 병렬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정답을 넣어주죠. 넣어줄 때 주로 이제 내가 만들어낼 게그 내가 훈련을 시키는 방식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 이펙터 포즈를 넣어주고요. 정답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플로우 매칭이나 뭐 디퓨전으로 훈련시킬 때는 노이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답을 내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태스크 스페이스에다가 그럼 출력을 내는 거하고 조인트 스페이스에다 내는 거랑 어떠한 그 장단점이 있냐면, 태스크 스페이스에다 내게 되면은 어떠한 로봇이든지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컨버팅해서 조인트로 가는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로봇 인디펜던트한 이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단점은 이제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퀄리티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직접 관절 공간에다가 투영하는 경우에는 로봇마다 그, 이 좀 다르게 좀 튜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션을 시켜서 튜닝을 해줘야 되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해서 즉시 제로샷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로봇이 바뀌게 되면은. 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RT1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1은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요. 2022년 12월에 발표를 했고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공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포인트도 공개가 돼 있어요. 프리트레인드 모델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연도 뭐 시연 영상 데모 사이트들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는 약 35밀리언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목표는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목표예요. 예, 이 목표를 두고 있고 입력으로 받는 거는 비디오 프레임하고 자연어 명령 이렇게 받아서 칠자 유도 로봇의 액션으로 출력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는 그럼 뭘 썼냐 하면은 구글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13만 개의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을 실제로 수집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입력은 비디오 프레임을 받는데 비디오를 입력을 받는 거는 6장의 연속된 이미지 시퀀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 비디오는 로봇의 온보드 카메라, 로봇이 요 부분이 카메라인데요. 요 카메라로 직접 찍은 영상이고 그 6장의 그 이미지를 받는다라는 거를 시간 단위로 환상을 하게 되면 0.6초 분량이에요. 이게 10프레임짜리라서 0.6초 분량을 받고 텍스트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명령으로 로봇이 받아서 출력으로 내는 거는 요걸 냅니다. 11차원 벡터를 내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 작업이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되는 것인지를 그냥 알려주는 값이고요. 0이나 1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이겠죠.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상대값으로 그 엔드 이펙터의 그 XYZ 그러니까 좌표하고 그다음에 뭐 방향 이런 정보들을 롤 피치 요로 주고 그다음에 그리퍼가 이렇게 오픈 클로즈 하는 그런 그리퍼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달려 있는데 그거의 상태 그리고 이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X, Y하고 그다음에 그 Z축에 대한 회전각 요를 이게, 출력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엔드 이펙터의 그 자세한 포즈 정보하고 그리퍼 상태까지 줄 수 있는 그 출력으로 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는 모델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은 그 일단 비전하고 자연어가 서로 그 얼라인이 되어 있는 임베딩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뭐 VLM 같은 걸 쓰면 좋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12월이면 그래도 많은 VLM이 있었는데 좀 고전적인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피션트 넷으로다가 어, 이미지 임베딩을 뽑고 이미지 피처가 나오죠. 이건 CNN 기반이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가 그 이미지에 그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연결하는 방법은 필름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좀 오래된 방식인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자연어하고 그 비디오가 텍스트하고 비디오가 결합된 임베딩이 나오고요. 그거를 트랜스포머를 써서 액션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인스트럭션은 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들은 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팔이 되겠죠. 그래서 귀하고 눈으로 들어서 팔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액션은 1초에 3개가 나옵니다. 3Hz짜리의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플랫폼은 고정을 해서 썼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로봇으로 실험한 건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구글 로봇. 구글의 요 로봇 이름은 뭐 에브리데이 로봇인데 뭐 시중에 파는 로봇은 아니고 구글에서 그냥 연구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자 유도 로봇이고 여기에 뭐 사람 팔을 흉내낸 거니까 뭐 어깨가 360도로 돌아야 되니까 여기 관절 3개, 그다음에 팔꿈치 1개, 손목에 3개, 그다음에 그리퍼 열리고 닫히고 해서 7자 유도 팔을 갖고 있고 그리퍼가 일자 유도고 그다음에 바퀴가 달려 있고 뭐 와이파이 있고 RGB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뎁스 카메라도 있고 뭐 360도 카메라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실제로 학습에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RGB 값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13만 개 정도 실제로 로봇 시연을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고요. 이걸 수집할 때 13개 로봇을 사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봇 하나당 한 10,000개 정도의 시연 데이터를 모은 거고 이거를 사람이 직접 원격 조정을 하면서 다 실행을 시키면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17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3월호짜리고요. 그러니까 1초에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모여 있어요. 그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 뭐 형태인데요. 뭐 이렇게 뭐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자연어로 텍스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RGB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로봇 상태는 사용하진 않았어요. 옵셔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진 않았고 액션은 디스크리트한 액션 토큰, 트랜스포머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액션 토큰인데 요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에는 XYZ 롤 피치오하고 그리퍼 이런 정보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보에 해당하는 토큰 값으로 미리 매핑을 해놔야 돼요. 요 매핑하는 방법은 뒤에 조금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토큰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실제적으로. 25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6개의 토큰 중에서 하나로 그 값들을 다 매핑을 시켜야 돼요. X도 256개 중에 하나의 값으로 양자화가 돼야 되고 Y도 마찬가지, 이런 나머지 값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아주 자연스러운 그 액션은 아니겠죠. 256개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된 거니까. 뭐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토큰까지 미리 만들어 놔야지 훈련이 되니까요. 이건 사전에 미리 매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집된 데이터의 뭐 모습인데요. 이런 시연들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풋은 이미지 인풋은 efficient net이 이미지 인풋을 처리를 해요. 네. efficient net이 B0부터 B7까지 있죠. 그중에서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규모의 efficient net을 사용을 했고, 텍스트랑 얼라인 시키기 위해서 필름이라고 하는 걸 같이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 이 결국은 efficient net은 CNN이잖아요. 그래서 CNN이 뽑아내는 거는 액티베이션 맵들을 필터의 개수만큼 뽑아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그대로 CNN에 이그 액티베이션 맵들을 그대로 트랜스포머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포머에 넣을 수 있는 토큰 형태로 다 바꿔주는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바꿔주는 역할을 이 토큰 러너가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고, 그래서 이 토큰 러너를 통과해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임베딩 차원으로 전부 바뀌게 됩니다. 이 텍스트 임베딩, 텍스트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필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센텐스를 하나의 어떤 그 임베딩 벡터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센텐스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를 써서 요 문장을 하나의 그 싱글 벡터 값으로 압축해서 뭐 요약을 해주는 기능을 해요. 요 USE가 요걸 이용해서 벡터로 바꾸고 그거를 필름 이용해서 이미지랑 결합된 그 임베딩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문장이 X라고 하는 그 X1, X2 하는 X2 같은 이런 그 여러 벡터들이 하나의 토큰들이죠. 토큰들이 쭉 들어가면 그 토큰들을 시퀀스로 묶어서 하나의 그 센텐스로 바꾸고요. 그 센텐스를 그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가 X라고 하는 임베딩으로 뽑아요. 그렇게 뽑은 X를 그 센텐스 임베딩을 비주얼 피처는 이 CNN이 쭉 내려가면서 뽑는 거죠. 이미지 집어넣고 최종적으로는 이미지 피처가 나오죠. 이미지 피처가 나오는데 쭉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요 그 필름 G 연산을 보면은 요 X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원래 이미지 피처에다가 문장으로부터 나온 거를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피처의 변형을 계속 가하죠. 요거를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층에다 적절하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피처를 쭉 뽑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관여하게 되죠. 텍스트가 조금 반영이 된 텍스트에 의해서 크기가 바뀌고 위치가 이동된 이러한 피처가 나오고 또 중간에 한 번 또 나오고 다섯 번 정도 하면은 그 텍스트 내용이 이미지 피처 추출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게 반영이 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좀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 텍스트가 가미가 된 이미지 피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그럼 최종적으로 이피션트 넷을 통과하게 되면 입력 이미지 차원은 256바이, 256바이 3이죠. 컬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그 파이널 피처 맵의 차원은 9바이 9짜리 액티베이션 맵이 1536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듯이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나옵니다.
9 x 9짜리 1536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크죠, 차원이. 피처 차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트랜스포머에 어떻게든지 구겨서 넣어야 되는데 넣는 방법을 배우는 게 토큰 러너예요. 토큰 러너는 이거를 어텐드를 해서 이 중에서 이게 그 이쪽으로 9개, 이쪽으로 9개죠. 그래서 칸이 80 하나가 있죠. 9981이니까 81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8개를 골라요. 가장 뭐 값이 높은 걸 고르겠죠. 8개를 골라서 그거를 1536을 512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바꿉니다. 중요한 거 8개를 뽑고 그 값을 1536에서 512로 줄이고 512가 바로 그 트랜스포머 내부의 인베딩 차원이겠죠. 이렇게 줄여서 요거를 토큰 8개가 나오는 거예요. 토큰으로 바꿔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액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제가 어제 밤에 쭉 보면서 조금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자료는 제가 그 나중에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1을 훈련하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먼저 자연어 명령이 들어가겠죠. 사과를 집어라. 그러면 그때 사진 6장이 들어가요. 이미지 6장이 들어가고 요 각각이 그 efficient 넷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6개가 다. 그러면 우선 이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가 요거 512 차원의 그 벡터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MLP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MLP로 넣어서 문장을 좀 작은 차원의 벡터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피션트넷 B3에 집어넣습니다. 필름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에요.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이미지 피처를 뽑는데 그 과정에서 이 벡터가 개입을 하는 거죠. 텍스트 벡터가. 그래서 6개 다 주입을 시키고요.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8개를 뽑아서 차원을 트랜스포머 인베딩 벡터 길이에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V1부터 V8까지가 하나 나오고 이게 6개가 나오니까 48, 68에 48 해서 48개의 토큰 인베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토큰 인베딩은 비전하고 텍스트가 결합이 된 인베딩이죠. 그리고 이걸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게 돼요.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그 스택의 개수는 8개, 8층을 통과해요.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디코더니까 이거는 뭐 코설 마스킹을 씌워서 그 어텐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쭉 나올 텐데 8번을 통과했으니까 요 G1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 뒷부분을 보지 않고 만든 거고요. 뭐 G41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42번 이후 거는 보지 않고 앞에 거만 어텐드해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48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그 개수가 동일하게 나오고 요 벡터의 차원도 같죠. 나오고 이거를 보통은 여기가 불분명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뭔가 최종적인 출력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전체 그 민 풀링을 해요. 전체를 평균을 내서 하나의 싱글 벡터로 바꾸고 이거를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헤드를 달아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소프트맥스 분포를 뽑는데 헤드의 개수는 11개예요. 왜냐면은 아까 그 액션 차원이 11개였죠. 여기 모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밴드 이펙터의 작업 공간상에 필요한 그 값들 그리퍼까지 하면 7개가 있으니까 여기 7개 또 이동성 때문에 3개 해서 11개 헤드가 필요하고 여기서 각각 소프트맥스 분포가 11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256차원이에요. 256차원짜리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고 요거는 실제 데이터상에 정답이 있었겠죠? 정답 토큰이 있으니까 그 토큰하고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하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겠죠? 요거는 256차원의 개념상의 원합 벡터예요. 그래서 그 원합 그 벡터의 그 1이 되어 있는 위치하고 얘가 소프트맥스 분포로 뽑았을 테니까 그 가장 뭐 1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분포 확률 값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 확률 분포 값에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그거를 이 각각 토큰에 대해서 다 로스들을 여기서 여기 로스 11개를 쫙 합치면 전체 로스가 되겠죠. 예, 그 로스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해서 리니어 헤드 훈련시키고 트랜스포머 디코더 8번 반복되는 거 다 훈련시키고 이피션트 넷 훈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가중치를 동결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쓰고 여기까지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예, 훈련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예, 뭐 진짜 같은 그 정답에 가까운 토큰들을 생성해내는 법을 배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고 생성을 할 때는 이제 사과를 집어라라고 하면은 음, 그 로봇의 그 에브리데이 로봇의 그 온보드 카메라로 예, 찍고 있는 장면들이 0.6초 분량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이 센텐스 임베딩 돼서 예, 또 마찬가지로 필름 통과해서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 임베딩이 나오고 요거를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집어넣어서 예, 리프레젠테이션 48개 뽑고 요거 평균 내서 다시 뒤로 압축을 한 다음에 어, 그 프로젝션 헤드 붙여가지고 11개의 소프트맥스 분포들을 쫘라락 뽑고 예. 뽑으면은 이건 소프트맥스 분포니까 이제는 여기서 값을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디하게 샘플링을 하면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고르게 되면 그 골라진 값이 실제로 액션 토큰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원합 벡터 형태입니다. 결국은 원합 벡터 형태를 내가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일이 만들어져 있는 원합 벡터를 뽑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액션을 실제로 이 액션을 수행하면 되고 이 과정이 1초에 3번 일어나면서 나올 때마다 관절의 값이 전달이 되면 로봇이 팔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능을 한번 관찰해 봤는데, 성능은 그, 여기 보시면 RT1이, 예, 여기 요 파란 색깔이고요.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비헤이비어 클로닝 형태로 훈련이 된 모델들입니다. 그런 모델들보다는 성능이 훨씬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성공률이 여기 나와 있는 뭐 97%, 7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seen 태스크가 있고 unseen 태스크가 있죠. 이 unseen 태스크가 뭐 데이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의 어떤 작업 명령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76%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뭐 장애물을 갖다 놓고 실험도 하고, 배경도 바꿔놓고, 처음 보는 배경으로도 실험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높은 성능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스트랙터가 있는 형태의 어떤 그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카콜라 캔을 빨간색 코카콜라 캔을 어, 뭐 집는 뭐 이런 건데 요런 형태에서도 하고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 형태에서도 예, 최대 9개까지 장애물을 갖다 놓고 집어라라고 해도 잘 집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크로스 로봇 제너럴라이제이션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전 실험 결과는 똑같은 그 에브리데이 로봇, 구글 로봇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 로봇에다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 그렇게 한 걸 넘어서 여기서는 다른 형태의 그 로봇이죠. 쿠카 로봇. 쿠카 로봇으로부터 빈 피킹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게 아마 자유도는 똑같을 거예요. 7자유도 로봇이고 그리퍼만 좀 다른 것 같은데 7자유도 로봇인데 뭐 팔 길이라든지 관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뭐 일단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빈 피킹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그 구글 로봇에다 넣어서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RT1에 훈련을 시킨 거죠. RT1을 추가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 RT1 추가 훈련이 된 RT1을 구글 로봇에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빈 피킹 성능이 17%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약 2%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성능 하락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데 뭐 이 정도의 그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에브리데이 로봇에서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뭐 92%, 22% 정도의 성공률, 빈 피킹에 대해서는 22% 정도의 성공률밖에 안 나왔었는데 음, 여기에다 쿠카 로봇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RT1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에브리데이 로봇에 적용을 했더니, 예, 이렇게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브리데이 로봇 그 RT1 데이터셋, 기존의 그 13만 개, 예, 그 시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RT1 데이터셋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쿠카로부터 수집한 그 빈피킹 데이터만 쓰게 되면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암시하고 있는 거는 비록 다른 로봇 플랫폼이지만 그 로봇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사실을 예, 알려주는 정보고요. 여기 시연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예, 뭐 이렇게 여기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죠. 뭐 라이스 칩을 드로어로부터 서랍으로부터 가져와서 가져와라. 예, 뭐 그런 거죠. 그럼 서랍을 열고 뭐 눈으로 이제 관찰하고 내가 이제 시킨 작업 명령이 있으니까 예, 그 명령을 수행을 하고 예, 뭐 떨어뜨려도 뭐 일단 집어야 성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집고 뭐 서랍을 뭐 닫고 굉장히 그 동작이 어색하긴 한데 예, 뭐 집어서 예, 어쨌든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완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뭐 그런 정도의 시행을 했고 아까 그 레이블을 미리 제가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액션 토큰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제 그 값들이 있으면 그 값들을 어쨌든 256개의 빈 안으로 후겨 넣어야 되겠죠. 그 컨티뉴어스한 그 값들을. 예. 왜냐하면 XYZ, 롤 피치요 이런 값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롤 같은 값들은 뭐 0부터 360도 뭐 이런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컨티뉴어스한 값이잖아요. 그 값을 256개로 양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데이터를 256개로 클러스터링을 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매핑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T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RT1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RT2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저자는 동일하고 더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공개예요. 예, 그냥 논문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시연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인데 그 RT1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웹 스케일에 있는 비전 랭귀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또 학습을 하게 돼요. 예. 이거를 학습한 비전 랭귀지 데이터를 학습한 요 팜이나 팔리엑스가 팜은 구글에서 만든 그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 그 유명한 그 GPT처럼 저기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이죠. 여기에 인바디먼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한 비전 랭귀지 모델이에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구조는 보도록 하겠고 입력은 똑같이 비주얼 정보하고 텍스트 정보가 들어가는데 아까는 이미지가 6장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한 장만 들어가요. 네, 한 장만 들어가는 걸 바뀌었고 예, 똑같이 출력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은 로봇에 있는 온보드 카메라로부터 찍은 단 한 장의 그 이미지고요. 왜냐하면 0.6초라고 해도 사실 로봇이 3마루트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0.6초 안에 뭐 그 상황이 바뀌어봐야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장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는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고 출력도 아까랑 이제 같은데 요 이동은 뺐어요. 예, 그냥 암하고 그리퍼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훈련도 요거만 이용해서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똑같이 3월어치고요. 출력은 이렇게 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하고 XYZ 롤 PTO 하고 그리퍼 상태 해서 8개의 출력을 내게 됩니다. 출력 벡터의 차원은 8차원이 되겠고요. 모델은 비전 인코더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써요. 예, 이걸 이제 써서 훨씬 좀 간편해졌죠.
그리고 요 팜 인바디드나 아니면 팔리 X를 써서 요걸 로봇 액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RT1하고 차이점은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웹 스케일의 어떤 데이터를 배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배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자연어가 이제 아까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연어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질문을 주고 답을 유도하는 형태로 많이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는 그냥 여기 pick up the red block이라고 하는 그냥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만 딸랑 집어넣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pick up the red block을 하기 위해서 로봇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답을 유도하죠. answer하고 요거를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레이블은 뭐 이제 실제로 작업을 로봇이 한 그 액션이 있을 테니까 예, 그 액션에 대한 거를 액션 토큰으로 바꿔진 토큰 그 인덱스 값이죠, 이거는. 그래서 실제 액션 값을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런 액션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데이터에 다 있는 거니까 예, 값을 매핑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 텍스트가 질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요 이미지들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겠죠. 예, 바뀐 값들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결과적으로 내보내주는 거는 x, y, z, 롤, 피치, 요 같은 값들이니까 그런 값들을 내보내주면 이거를 실제로 값으로 요거는 뭐 계속 미리 약속된 형태로 변형이 돼 있을 테니까 예, 그 값으로 다시 그냥 표 보고 핑 해주면 되죠, 이거는. 예, 매핑해서 이렇게 해주고 역기구학으로 풀어서 실제로 관절값으로 바꿔주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토큰을 컨트롤 밸류로 바꾸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은 토큰을 8개를 예측을 해요. 왜냐면 아까 계속되는지 아닌지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엔드 이펙터의 포즈 정보가 나와야 되고 그리퍼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8개죠. 8개가 나오도록 돼 있고 요거는 0 아니면 1. 그다음에 그리퍼도 뭐 0 아니면 1 같은 값을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빼면 나머지는 256개. 로 양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256, 256. 그래서 실제로 요 값들이 데이터에는 그 뭐 값들이 표현이 돼 있겠죠. 델타 X가 뭐 0.01mm, 뭐 델타 로테이션 X는 뭐 0.001 레디안,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요 토큰으로 쭉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그 양자화해서 토큰으로 주르르 바꿔준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모델에 집어넣을 때는 바뀐 형태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되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다시 원래 값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 뭐, 룩업 테이블을 쓰든지 아니면 뭐, MLP 가벼운 걸 써서 뭐, 배우도록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훈련되는 과정을 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음, 우선 여기 백본은 팔리 X나 팜 인바디드예요. 네. 팜 인바디드는 한 13빌리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팔리 X는 엄청나게 큰 그 모델이에요. 이거는 아마 55빌리언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어,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그리고 비전 인코더는 미리 잘 훈련이 돼 있으니까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방대한 양의 이미지들을 잘 훈련해 놓은 그 비전 인코더들이 많아요. 비전 트랜스포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동결해서 쓰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 인베딩은 러너블한 인베딩을 사용을 해요. 여기는 요 프롬프트가 들어가죠. 예를 들면 데이터에는 픽업 더 레드 바틀만 있었지만 예,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예, 요거를 이제 토큰으로 바꿔야 되니까 예, 토큰으로 바꾸고 예, 토큰에 해당하는 뭐 원합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6개의 그 원합 벡터들이 만들어지죠. 요 보캐블러리 상에 들어가 있는 여기 보시면 자연어 보캐블러리에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뭐 실제로 원합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 훈련을 할 때는 원합을 만들지는 않고 원합 벡터의 인덱스 값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 개념상으로 그 원화수로 바꿔서 로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큰 벡터를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원합 벡터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8개가 뭐냐면 아까 데이터에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얘가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때 그 프롬프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로봇이 했던 그 액션 값이 있으니까 그 정답을 미리 다 깔아줘요. 정답을 밑에 깔아주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패딩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로스 계산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로스 마스킹을 잘 해야 돼요. 여기 그냥 이어서 붙여줘요. 8개를 해주고 여기 32,000 차원이라고 했는데 32,000 차원짜리 그 보캐블러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자연어 언어 어휘가 32,000 빼기 256이고 나머지 256개는 액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휘예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비전 인코더니까 요거 패치로 바꿔서 실제로는 256개 패치인데 여기 좀 몇 개 만들진 않았죠. 그래서 비전 인코더로 쏙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연어는 요 인베딩 해주는 요 레이어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액션도 같이 들어가죠. 쉐어드 인베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인베딩 해주는 건 뭘까요? 요 32,000 차원짜리 원합 벡터를 받아서 예, 여기 트랜스포머 내부 인베딩 차원이 있죠. 보통 우리가 D 모델로 보통 표기하는 그 내부 인베딩 차원으로 프로젝션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비전 인코더에서 256개 리프레젠테이션 나오죠. 패치마다 나오니까. 그리고 인베딩을 해서 텍스트에 대한 인베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액션에 대한 인베딩 값이 나와요. 요 팔리엑스 파미에서는 뭐 5504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길이에 맞춰서 프로젝션을 해줘야 되겠죠. 32,000을 받아서 5504로 줄여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되면 이 토큰 인베딩으로 주르륵 다 나온 거예요. 차원이 다 똑같아요. 5504차원. 그러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죠.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으면 얘가 이제 어텐션을 여러 층을 거치면서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쭉 나오겠죠. 동일한 개수가 나오니까 입력하고.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여기 256개, 16개, 8개 합치면 280개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건 가변이죠. 왜냐하면 이미지 쪽은 불변인데 요 자연어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요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를 결국은 아웃풋 프로젝션을 다시 해줘야 돼요. 네.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액션을 8개를 내야 되잖아요. 네, 아까 그 8차원 벡터니까. 그래서 요거가 각각 256개 6차원의 그 소프트맥스 분포죠. 그렇죠?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면 각 그 소프트맥스 분포를 가지고 원래 원화수로 표현되어 있는 정답 256개 중에 하나로 반드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그 거기에 그 원합 벡터상 1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소프트맥스 확률 분포랑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합친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면은 이거 훈련되고 여기 훈련되고 여기 훈련되고 여긴 가중치 동결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들을 쭉 배우면은 모델이 학습이 잘 되겠죠. 물론 지금 뭐 그림상에는 지금 뭐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 집어넣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한 번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배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256이다 그러면은 256개의 어떤 그 값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 전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라는 게 중요해요. 디코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Y1이라고 하는 Y-1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프트맥스 분포를 뽑아낼 때 얘가 참조하는 거는 이거를 포함한 이 왼쪽 부분만 참조할 수 있죠. 이 정답을 보고 정답을 어텐드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얘가 이제 Y-2도 냈을 텐데 Y-2는 요 Y1을 이용하고요. 정답 Y1과 그 이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고 출력을 해내는 거죠. 그다음에 뭐 Y-3 같은 경우에는 Y2까지 참고해서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잘 명심하면 되고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마스킹을 잘 해야 돼요. 그 코어절 마스킹을 써서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디펜던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X, Y, G, 롤, P, G, O가 서로 그 X가 먼저 만들어지고 Y가 만들어지고 G가 만들어지고 이런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 구조가 디코더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코젤 마스크를 써서 값이 생성이 되고 다 생성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네, 액션 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들어갔으니까 트랜스포머로 얘를 뽑으니까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불필요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8개 값을 여기 나온 8개 값을 이용해서 액션을 뭐 나중에 생성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훈련하는 방식이니까 하면 되고. 자, 인퍼런스를 할 때는 똑같이 로봇이 자기가 보고 있는 장면, 그리고 로봇이 받은 명령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정답은 없죠. 훈련을 할 때는 정답을 미리 깔아주고 병렬로다가 그냥 한꺼번에 답을 내게 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엔. 근데 지금 생성을 할 때는 정답은 없이 내가 그냥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어에 대한 토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비전 인코더로 그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자연어가 그 토큰으로 바뀌게 되죠.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비전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5500 4차원이고요. 트랜스폼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272개의 어떤 그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로젝션을 시켜서 다시 32,000 차원짜리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얘 차원은 32,000 차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32,000 차원짜리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보캐블러리 액션이 사용하고 있는 건 256개죠. 그 중에서. 그러면 실제로는 32,000 차원짜리 그 소프트맥스 분포가 다 나오도록 하지 않고요. 그 보캐블러리에 해당하는 건 256개밖에 없으니까 그 자연어에 대한 것들은 어텐션 웨이트이 0이 되도록 처리를 해요. 그래서 200 실제로는 액션 토큰에 대한 그 값들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확률이 나오도록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강제적으로 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확률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텐션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기 전에 그 로짓 값을 마이너스 무건대로 집어넣어서 그 개의 실제적인 확률이 0이 되도록 자연어에 대한 확률들은 다 0이 되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 액션 토큰들 256개에 대한 그 확률 값만 쭉 나오겠죠. 그렇게 뽑아서 액션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요 y-hat 1을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어요. 이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요건 소프트웨어에서 분포니까 요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된 가장 큰 보캐블러리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표시를 다르게 했어요. y-hat 1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서 y2가 나오고 y-2가 나오고 y-2를 뭐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바꿔주고 그다음에 y의 2는 소프트맥스 분포기 때문에 원합 벡터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분포랑 가장 가까운 원합 벡터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반복해서 뽑고 예, 맨 마지막까지 다 뽑으면 예,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요거 결국은 요거죠. y-hat 1, y-hat 2 스타, y-hat 8. 여기 지금 표시를 제가 칸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값이 실제적인 그 액션으로 바뀌어지는 액션 토큰 값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디코더 동작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시인 태스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일반화 성능을.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장점이냐면 얘는 그 웹 스케일의 널리지를 이용을 했죠. 방대한 양의 어떤 그 로봇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자연어랑 비전이랑 결합된 거를 잘 배웠기 때문에 어, 뭐 작업 사용자가 명령을 주게 되면 작업 명령을 주게 되면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행을 잘 하고 만약에 웹스케일 널리지를 쓰지 않았다라면은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죠, 기본적으로. LLM을 뭐 기본적으로 잘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RT2가 요 색깔이고요. RT1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RT2인데 이제 백본이 좀 다르죠. 백본이 좀 다른데 어쨌든 요 녹색하고 파란색이 성능이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시인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죠. 요 RT1하고 내가 이미 봤던 거. 시인 태스크라고 하는 건 RT1에 있는 데이터, 태스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웹 스케일의 어떤 널리지를 좀 이용해야 되는 형태의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RT2가 훨씬 성능이 높습니다. 언씬 객체, 뭐 언씬 백그라운드, 언씬 인바이러먼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이 높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한번 그 시연 영상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음. 예, 뭐 굉장히 바나나를 집어서 워러버를 옆에다 놔라. 잘 갖다 놓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T2 모델은 RT1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32,000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단 한 장 들어가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써서 256개의 비주얼 토큰을 뽑았고 그다음에 모델은 백본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팜 인바디드나 팔리 X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하고 액션 토큰을 쉐어드 임베딩을 썼죠. 31,744개의 텍스트 토큰과 자연어의 그 보컬러리 개수는 31,744개고 그다음에 액션 토큰은 256개예요. 액션의 어휘는 256개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해서 8개의 토큰을 액션당 뽑고 요거를 1초에 3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어 명령은 변동이 없죠. 기본적으로. 예, 그 카메라로 로봇에서 직접 찍고 있는 그 온보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 장면만 계속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액션 값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출력은 8개 토큰이고 각각의 토큰은 뭐 MLP나 룩업을 통해서 그 XYZ 롤 피치요 실제로 밀리미터 값이나 각도 값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고 그 관계는 그냥 그 룩업 테이블 형태로 다 구현이 가능하죠. 비학습 매핑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액션을 그 수행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네, 어, 11시에 10분, 8분 쉬었다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지금 해주셔도 좋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